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어제 한 일과 오늘이 비슷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 같은 느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진짜 행복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덜하고 조금 더 나를 아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엔 책임이 많고 의무가 앞섰지만 지금은 그 어떤 시기보다 자유롭고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년의 품격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지혜로운 10가지 습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화와 용기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빛나질 수 있는 지혜로운 노후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인생의 후반부가 편하지 않은 이유는 습관처럼 남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늘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죠. 그 습관이 몸에 밴 채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묶어두게 됩니다. 70세 박은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씨는 평생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모임에서도 늘 챙기고 정리하고 뒷정리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늘 남의 일만 하며 살았을까?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이번엔 박 씨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왔을 때 습관처럼 그럴게요라고 말이 나올 뻔했죠. 하지만 이번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쉬어볼게요. 순간 어색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자유의 선언이 된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보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 높고 수면의 질과 행복감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남이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무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이 크고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노후의 행복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세요. 나를 꾸미기보다 나를 돌보는데 에너지를 쓰세요. 누군가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나답게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거울을 볼 때 주름보다 표정을 보세요. 내가 편안하면 그 얼굴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둘째, 대화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나를 생각하세요. 셋째,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괜찮아요. 이번엔 쉬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늦게 깨달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보세요.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결정의 비율이 높을수록 향상된다. 즉, 내가 선택한 하루가 바로 행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는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노후의 지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를 지키는 사람만 곁에 남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73세 이화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모임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다녀오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았고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는 늘 이 관계를 지키려 했었지만 정작 그들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이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놓자. 그렇게 연락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고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두세 명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관계가 뭔지 알겠어요. 그 말에는 깊은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75세 김정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각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동창회, 종친회, 친구 모임, 교회 모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남 험담이 오가고 서로 비교하는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더 지쳐 보여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 후 김 씨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인 만남은 그만두자. 동창회 대신 아내와 산책을 하고 술자리 대신 손주와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관계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수보다 질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한 통의 전화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라면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고령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관계를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32% 더 높았고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관계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과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릴게요. 첫째, 연락처 목록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피곤하게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마음이 지치는 관계는 잠시 거리두기를 선택하세요. 그저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대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편해요. 그 한마디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WHO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넓은 인간관계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연결이 노후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한다. 즉, 많은 사람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는 관계를 붙잡기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더 힘을 쓰세요. 누군가를 잃는 건 슬프지만 그만큼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어르신이 진짜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노후의 지혜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그건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이런 말로 시작되는 친절이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의 평화는 사실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70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동네에서 중재자로 통했습니다. 누가 다투면 나서서 달래주고 이웃이 속상한 일 있으면 밤새 전화로 들어주었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됐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심이었어도 남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간섭일 뿐이구나. 그 후 김 씨는 한 걸음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누가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자. 그렇게 하자 이상하게도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웃들과 불필요한 갈등도 줄었고 자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일만 잘해도 충분해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2세 박영호 씨는 두 아들이 사업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둘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중간에서 늘 조언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을 드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나섰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그 후로 그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기 시작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게 가족을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구나.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도와주는 게 의무였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고 사람들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수면의 질이 낮으며 감정 소모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남의 일에 선을 긋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안정되고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노후의 지혜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잘 따라주지 않죠. 조금만 더, 이번만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73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씨는 명절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손님 맞을 음식을 20가지 넘게 만들고 집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주까지 15명이 모이는 큰 명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엔 웃을 틈이 없었습니다.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상 차리고 그렇게 하루가 훌쩍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죠. 아, 나는 오늘 내 가족 얼굴 한번 편하게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날 밤, 이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이 부족해도 괜찮아. 대신 나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 명절엔 반찬은 절반만 준비하고 대신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도 오히려 더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훨씬 편하고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죠. 여러분, 노후에는 완벽보다 여유가 더 큰 가치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하나 빠져도 먼지가 조금 있어도 그게 인생의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백 속에 웃음과 대화가 자라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용기와 창의성, 변화의 가장 큰 적이다. 특히 노년기의 완벽주의는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노인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5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정확하게, 완벽하게를 생활신조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았죠. 봉사활동에서도 지나치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했습니다. 최 선생님, 너무 철저하셔서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그 후 최 씨는 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 준비도 가볍게, 음식도 간단하게, 그랬더니 사람들과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덜 하니까 내 마음이 더 편해졌구나.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더 잘하려는 시기가 아니라 더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노력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잘하려 하기보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작은 실천을 드리자면, 첫째, 집안일은 80%만 하세요. 둘째, 모임이나 행사에서 완벽하게보다 함께 즐겁게를 목표로 하세요. 셋째, 누군가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라는 걸 기억하세요. WHO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행복은 잘하려는 노력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완벽 대신 여유를 선택하고 결과보다 행복을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 그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의 지혜는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지. 이 정도면 괜찮아. 참으면 낫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71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큰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심근경색으로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빠지지 않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며 음식도 싱겁게 바꾸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건강은 참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고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수술 안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은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그녀는 주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고 치매 발병률도 30% 줄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는 습관 하나가 노후를 지키는 장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통증, 자잘한 피로, 가벼운 어지럼증이 큰 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 꼭 받기. 둘째, 음식은 적게, 다양하게, 발효식품 챙기기. 셋째, 매일 20분이라도 걷기. 넷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진짜 재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내 건강입니다. 오늘의 5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오래오래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장수의 비밀입니다. 6번째 노후의 지혜는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이제 늦었지. 새로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야말로 노후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순간 다시 젊어집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배움을 멈추는 건 스스로 늙음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68세 최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몇 년 동안 그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잠자고 특별한 일 없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서예 강좌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됐죠. 내가 이제 와서 글씨를 배워서 뭐 하겠어.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문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붓을 잡고 종이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했죠. 몇 달 뒤 작은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이 액자에 걸린 걸 보며 최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70세 박성호 씨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느리고 자꾸 잘못 눌러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이걸 배우나 싶었죠. 그런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는 법 배우시면 저랑 놀 때 더 재밌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배우자 이젠 누구보다 사진을 잘 찍고 심지어 손주에게 멋지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 나이에 이렇게 뿌듯한 건 처음이야. 여러분,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요리, 서예, 그림, 스마트폰, 악기. 중요한 건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입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 위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도전 하나 해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로 손뜨개질을 배우거나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연습해도 좋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배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젊게, 마음을 단단하게,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노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찮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밝히는 불빛이 될 겁니다. 오늘의 6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7번째 노후의 지혜는 젊어 보이려 하지 않기입니다. 요즘 TV나 광고를 보면 안티에이징, 동안 유지 같은 말이 참 많이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젊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불안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품격 있는 노후는 젊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이 듦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69세 윤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녀 결혼식을 앞두고 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염색을 해야 하나, 주름이 보이면 어떡하나, 새 옷을 사야 하나 하며 한 달을 준비했죠. 비싼 화장품도 사고 미용실도 몇 번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젊어 보이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우아하시네요. 웃는 얼굴이 너무 따뜻하세요. 그 누구도 그녀의 주름이나 흰머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한 건 젊은 외모가 아니라 손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였죠. 그날 이후 윤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젊어 보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진심으로 웃고 있는가에서 온다. 비슷한 사례로 72세 김명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려고 매달 비싼 피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늙어 보이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때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모습이 제일 좋아요. 같이 놀아주는 게 제일 멋져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울컥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젊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의 모습이라는 걸요. 여러분, 노후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주름은 수천 번 웃은 흔적이고
흰머리는 수많은 날을 견딘 증거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삶의 흔적이죠.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나이를 받아들이는 노인은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고 우울증과 불안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WHO의 보고서에서도 노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심리적 안정과 장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따라 살 필요 없습니다. 화장을 하더라도, 옷을 고르더라도 남이 보기 좋은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거울을 볼 때 주름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라고 미소 지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더 젊어지고 표정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쓰던 시간과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한 진짜 행복에 써보세요. 가보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누군가를 도와주는 봉사도 좋습니다. 그게 진짜 젊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나이를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여유와 미소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7번째 노후의 지혜, 꼭 기억하세요. 젊어 보이려 하지 않기. 그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가지 지혜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너무 잘하려 애쓰지 않으며 건강을 미루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젊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허전하더라도 그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여러분의 진짜 재산이고 마음의 평화는 인생의 최고 선물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결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인생,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